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 두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집합 A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1, 2. 자, 어떤 집합 A의 원소가 1과 2였다. 그랬을 때 우리는 1을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말하고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 했죠. 집합 A의 원소다. 2도 집합 A의 원소다. 자, 이런 거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집합 A가 1이면 집합 A에 들어있는 이 원소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소가 1이 있으니까 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이 집합, 이 집합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원소 2를 가진 집합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똑같은 거죠. 똑같아도 부분 집합이라고 말한다. 똑같아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집합 또 부분 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 되고 원소를 한 개만 가진 거, 한 개만 가진 거는 1, 2, 이 두 가지가 있죠. 1, 2.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집합 A가 있었는데 1, 2, 3이었다. 그럼 부분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부분 집합이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어떤 집합 B가 있다. 그러면 공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다. 어떤 집합 C가 있다. 그러면 공집합은 C의 부분 집합도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한 개인 것들. 이런 거 있죠. 1, 2, 3.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인 것들. 1, 2, 1, 3, 2, 3. 그래서 이쪽은 몇 개냐 이런 거는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순열조합, 확률 통계 파트 있죠. 그거랑 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자기 자신이죠. 다 셀라보면은 6, 7, 8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은 뺀 거, 자기 자신을 뺀 요거를 진짜 부분 집합에서 진 부분 집합. 여기서도 얘를 뺀 요 7개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B를 포함한다. A는 B를 포함한다라고도 읽고 B는 A에 포함당한다. B는 A에 포함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서 포함하는 이런 경우와 A와 B가 똑같아서 포함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두 집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서로소. 서로소. 니도 소, 나도 소.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말은 두 가지
쓰임새가 번째는 약수가 공약수가 1 하나뿐이다. 쉽게 말해서 약분이 안 된다. 4와 5가 약분이 안 되죠. 그 4와 5는 서로 소죠. 이럴 때 서로 소를 쓰고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없을 때를 두 집합을 서로 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는 뭐 1, 2고 집합 B의 원소는 4, 5면 공통된 게 하나도 없죠. 이럴 때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소라고 말한다. 그래서 서로 소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부분 집합이 몇 개냐? 부분 집합이 몇 개냐? 이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집합 A가 A, B, C라는 집합이 있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A, B, C의 부분 집합들 중에는 A가 있는 것도 있고 A라는 원소가 없는 부분 집합도 있겠죠. 또 B라는 원소가 있는 부분 집합도 있고 없는 부분 집합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몇 개냐면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원리를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 거죠. A라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 두 가지. B라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 두 가지. 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 집합을 말합니까? 이런 부분 집합. 자기 자신과 동일한 부분 집합을 말하고. 그럼 얘는 뭐예요? A는 있고 B는 있는데 C는 없는 부분 집합. 얘를 말하죠. 그럼 얘는 A는 있고 C는 있는데 B는 없는 부분 집합. 그럼 제일 마지막 얘는 뭐예요? 공집합을 말하죠. 그래서 몇 개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에 하나, 둘, 세 개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원리는 2가 뜻하는 게 뭐예요? 그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요 2의 뜻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있거나 없거나. 자, 그런 것이 몇 개 있느냐?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의 부분 집합인데, A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A에 포함이 되는데, A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A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러면 A라는 원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갖고 있다 했으니까 이쪽은 지금 없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있고 B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C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원소 A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집합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1은 곱 하나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여기서 한 개 빼면 된다. 그래서 2의 2승이 된다. 만약에 A, B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A, B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1승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A를 반드시 포함한다의 반대로 A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보세요. A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A는 없다 했으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되겠죠. 자, 그래도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똑같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 안 한다. 그러면 포함해도 경우의 수 한 가지,
포함 안 해도 경우의 수 한 가지.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약간 심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집합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어떤 집합 PA는 X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기호를 잘 보세요. 요건 부분집합 기호죠. 요거는 원소 기호죠. 지금 기호가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세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A의 부분집합이잖아요.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X를 원소로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는 요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죠.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인데 뭐가 원소냐?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원소죠.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단 A는 1, 2다 이렇게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공집합이 X가 될 수 있고 X는 1이 X가 될 수 있고 X는 2가 X가 될 수 있고 X는 자기 자신 1, 2가 X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원소입니까? X가 원소니까 집합 PA라는 어떤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게 원소고 이게 원소고 이게 원소고 이게 원소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었을 때 이 집합 PA는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좀 특별한 집합이죠. 가끔씩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질문이 뭐냐?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는 이 집합 PA의 원소가 몇 개냐? 원소가 몇 개냐를 이렇게 적죠. 원소가 몇 개냐? 원소가 몇 개냐 하면 PA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몇 개입니까? 2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지금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2에 2승이 부분집합이잖아요. 지금 4개죠. 4개. 이 2승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잖아요. 1개, 2개. 2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2에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죠. 그래서 4개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모른다. 2개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2개인지 모르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집합 PA의 원소의 개수는 2의 A의 원소의 개수 승이다. 좀 어렵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집합 PA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오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게 원소의 개수죠, 이게. 이게 집합 PA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요렇게 출제가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 숫자를 A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이런 것도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호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자, 연습. 자, exercise. 첫 번째. 만약에 집합 A가 1, 2, 3이었다 해봅시다. PA가 어떻게 정의되었다고? X바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되었을 때 문제가 첫 번째 P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된다? 답은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P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으면 2의 8승인데 이 의미가 2의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어서 얘가 8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은 2의 8승이 답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몇 개인지를 모르고 조금 어렵게 1, 2, n개다 이랬을 때, 그죠? n개다 이랬을 때, 요 답은 요렇게 적힐 수밖에 없고, 요 답은 요렇게 적힐 수밖에 없죠. 숫자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야 답이고, 이렇게 적어야 답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 대충 했고,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중에서 26번 교육적 기출,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 한번 풀어볼게. 자, 26번 교육적 기출 문제인데,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래. 그리고 집합 A는 원소가 4개고 그랬습니다. 원소가 4개인데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A, B, C, D라고 썼습니다. 문제에는 그냥 집합 A는 원소가 4개다 이렇게밖에 힌트가 없어. 자, 그건 4개인데 모르니까 쌤이 A, B, C, D라고 한번 써봤어. 자,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이래 돼 있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A, B, C, D가 21이다. 자,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고, 상수 K에 대하여 집합 B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 B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A의 원소에다가 K를, 요게 집합 B의 원소죠. 그러니까 집합 B의 원소는 X에다 K를 더한 거 아닙니까? X는 A의 원소니까 집합 B는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요게 집합 B의 원소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은 교집합이 4,6이다. 나 조건은 A와 B의 합집합에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면 40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 3이고 집합 B가 3, 4일 때 A와 B의 합집합은 보면 2, 3, 4죠. 근데 A가 뭐예요? A가 2 더하기 3이고 B가 3 더하기 4니까 교집합이 A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하고 B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하게 되면 교집합 3을 2번 더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를 더할 때는 3을 한 번만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요거 이해가 되죠?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A의 원소의 합이 21이거든. 그럼 A의 원소의 합이 21이면 B의 원소의 합은 A, B, C, D에다가 K가 4개 더 있으니까 21 더하기 4K. 요게 B의 모든 원소의 합이죠. 왜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했으니까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K죠. 그럼 21 더하기 4K죠.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교집합을 빼줘야 되죠. 교집합이
4하고 6이래. 그러면 더하면 10이죠. 4, 6이니까 더하면 10을 빼면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빼면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된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50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40이니까 4K는 8이고 K는 2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K가 2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K가 2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자, K가 2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집합 B를 선생님이 다시 적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고 4와 6이 A와 B에 동시에 있으니까 얘를 4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하면 우리는 A가 2라는 것을 알아버렸죠. A는 2, B는 4라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 다음에 CD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교집합이 4, 6이니까 A에도 4, 6이 있어야 되니까 C가 6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만 알면 되는데 합이 21이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2잖아요. 그러면 21이 되기 위해서는 D는 9죠. 그래서 D가 9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D는 9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 A, B, C, D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최종적인 질문은 뭐냐?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이 곱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 4, 8, 6, 9, 54. 지금 곱이 맞지?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곱을 곱하면 4, 8, 32, 5, 8, 40. 그래서 432가 답이다.